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과 2030 싱크탱크 안테나 살롱이 함께하는 두 번째 컨텐츠 큐레이팅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MZ세대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MZ세대가 왜 ESG랑 같이 엮어가고 있는 걸까요? 제일 먼저 우리 인플루언서 분께 ESG 인플루언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난감하네요. 머리가 하얘지고 ESG와 질문을 다시 한번. MZ세대가 예. MZ세대는 왜 ESG 엮여가고 있을까요? MZ세대가 왜 ESG에 엮여가고 있을까? 상당히 쉽지 않은 이제 주제이긴 하네요. 네, 쉽지 않은 주제인데, 제가 보통 외부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ESG라는 트리거를 이끄는 몇 가지 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규제라든지 정보기관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되게 거대한 축을 MZ 세대의 부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직원의 조직 안에 들어온 거죠. 직원이자 또 소비자의 하나의 큰 집단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MZ 세대들의 급부상이 ESG의 E로 치면 기후변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직군들이라는 거죠.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이 실제로 많은,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E, 그렇죠. S는 결국은 이제 조직 문화잖아요. 사회, 소셜이니까. S도 상당히 관심 많은. 그리고 G는, governance는 결국은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얼마나 의사결정이 투명한가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 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절차의 투명성,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세대들이 이제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 ESG도 함께 같이 이제 중요해지는 ESG의 흐름에서 이제 MZ는 비켜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샤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저는 그 트렌디라는 글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SG가 트렌디한 어떤 특징으로 자리 잡히면서 MZ세대는 나도 친환경을 같이 해야 트렌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약간 그런 인식도 함께 생기는 것 같아요. 비슷한 예시로 제 주변에 정말 텀블러를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일회용 용기보다는. 그런 것들도 MZ 사이에 문화가 되고, 또 문화와 트렌드를 중요시하는 MZ 사이에서 더 ESG에 대한 어떤 발전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서로 상무상조하면서 함께 떠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팀에 계시는 에이미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MZ세대가 이제 ESG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서 어떤 게 저는 공감되었냐면, MZ세대가 결국에는 소비자이자 직원인 거잖아요.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그 딱 세대가 MZ세대인데,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기업 정보를 이때까지는 재무지표를 가지고 알았다면, ESG는 지금 항목별로 비재무지표도 이제는 중요시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MZ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내가 이 물건을 살 때도 이제 소비자로서의 기업 평가할 때도 그렇고, 내가 들어가서 일할 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그렇고, 재무적인 것 외의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얼마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합리적이다, 여기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와 ESG가 지금 굉장히 깊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MZ세대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서 이 기업이 얼마나 노력하는 기업인가를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세요? 네, 저는 왜냐하면 네. 제가 일단 ESG라는 게 사회 현상이고 MZ세대도 사회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맞물려 들어가고 할 말이 정말 많은데, MZ세대가 ESG에 동감하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움직임도 있지만, 제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ESG 관련해서 제가 기사라든지 콘텐츠를 많이 공유하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성에 있어요. 콜렉터잖아요. 모아서 자꾸 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원하지 않을 때도 좀 뿌려요. 네, TMI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만물 ESG다, ESG 설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 기사도 썼는데 이제 반PC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반한다, ESG 너무 피곤하다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래서 ESG에 관해서 엮이긴 엮이는데 다 동참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반대하는 것도 어쨌든 엮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약간 엮여 있다. 그리고 빠져나가기 어렵다.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원래 지속 가능 보고서는 투자자들 내지는 위에 계신 분들만 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MZ세대 분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아마 기업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내용을 굉장히 야물야물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MZ세대가 또 특별한 것은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 브랜드가 단지 그 대기업이 아니게 돼 점점점 이제 의미 있는 브랜드에서 주는 서비스나 의미 있는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이제 팔로우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해서 여기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단 믿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그 브랜드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지속가능 경영서를 봅니다.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또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뭐 투자자 관점으로 자세히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척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노력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인지를 감이 오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 이 브랜드 좋아하는데 이래서 더 좋아. 혹은 보니까 생각보다 허술한데, 혹은 너무 딱 봐도 급작한 게 보이는데 이러면 이제 브랜드 이제 좋아했던 마음이 좀 이제 반감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도 그런데. 요새 진짜 경제적으로도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정말 우리 세대 코인이라든지 경제와 이런 그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더 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최근에 주린이들 분들께서 그런 지속 가능 보고서를 체크를 하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주린이들과 이제 이런 많은 100만 주린이들 분들께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가치 있고 미래 가치 그리고 성장성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매체가 됐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제로 네이버의 모바일에 보면은 주식 그 창에 보면 하나는 재무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그 비재무 ESG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살펴보는 이제 그 세션이 있어요. 와우. 그래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자기가 분석하고 싶은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말하자면 의견을 나누는 건데. 상당히 다들 재밌어합니다. 예,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이 기업이 진짜인지 아닌지 해외 기업들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재밌어합니다. 네. 어쩐지 저 요즘에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대학생들, 네. 석사과정이나 대학생들 인터뷰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CS를 통해서 질문하시기도 하고 직접 이제 브랜드 계정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오라고 하셨다라는 게 정말 최근에 확 많아졌어요. 이런 교수님들로 인해서 저희는 실무를 해야 되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한 건데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정말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CSR 소모임에서 다 같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공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다들 정말 분석적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린워싱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보면서 이 기업이 결국엔 나한테 영향이 올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린워싱에 대해서 MZ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를 되게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같이 키워가고 싶다. 왜냐면 이제 요 MZ세대들은 태어나면서도 자기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바로 소비를 통해서 사회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이미 너무 똑똑하게 알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행동들, 소비들로 내가 좋아하는 착한 요 브랜드를 살리고 싶다. 이제 요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또 M세대랑 G세대라고 M세대, 저 M세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게 저도 M세대로서 친구들이랑 이제 ESG 관련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자로 이제 하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거다 해서 뭘 물어보거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래서 ESG 뭐 주식 어디에 투자해? 이거거든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 이거 ESG 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ESG 주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 내부적으로 정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보시더라도 알아야 될 거 많고 하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학생들은 학회에서 이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신다고 하니까 사실 M세대와 G세대도 조금 그 받아들이는 그 읽는 그런 것들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점점 이게 더 읽는 눈이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제가 그 예를 들어 기부를 한다. 그러면 보통 그 TV에서 예전을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라떼는이 나왔습니다. 라떼는.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부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예전에는 TV에 되게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울려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바로 기부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게 좀 뭔가 남이 이제 이런 얘기 물건을 살 때도 야 이거 좋다더라. 그러면 이게 바로 물건을 사거나 되게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MZ로 들어오면 그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어떤 거를 들었어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또 어떤 좋은 거를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봤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검색을 한대요. 검색과 서칭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스마트한 세대라고 저는 보여져요. 진짜 그러세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의심이 많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이 많으면 할 수 있죠. 저렇게 보이는 겉보기에 보이는 정보가 진짜일까? 하다못해 TV에 어떤 불쌍한 장면이 나와도 혹시 만들어진 장면은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 찾아보고 검색해서 스스로 검증이 돼야 하는 그런 그죠? 세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부도 그렇고 뭐 소비도 그렇고 네. 어떤 브랜드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또 투명성이네요. 뭐냐면 검증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세대이다 보니 검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품에 대한 것들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네요. 왜냐면 저도 아까 전에 저는 이제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친환경 소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어느 정도는 하고 일부는 하고 뭐는 하고 예를 들어 텀블러는 쓰고 뭐는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 소비하시나요? 친환경 소비라는 전체 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늘 어떤 재활용 분리를 한다거나 뭐 물건을 산다거나 할 때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미 이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생각은 하게 되는 의식적으로 모든 행위에 있어서 노력은 하는 거죠. 네. 그럼 에이미님은 가치 소비를 하시나요? 저는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돈 쓰는 김에 저한테 오래 남을 물건,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려지지 않을 물건을 이왕이면 사고, 그리고 제가 구입하려고 할 때 꼭 서칭을 해서 그 제품이 나오게 됐던 히스토리를 좀 읽어보고 사고,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가치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소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혹시 플렉스 소비는 하세요? 플렉스 소비라면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명품 같은 거 사서 자, 인스타에 딱 올려가는 이런 플렉스 소비. 저는 아직 대학생이기 때문에 플렉스 소비를 하기에는 쉽지 않고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아까까지 또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친환경 소비가 동시에
편안한 소비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라벨이 없는 생수병이면 버릴 때 훨씬 쉽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좀 편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왜냐면 소비를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도 기업에서 굉장히 그 헷갈려하는 MZ세대에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내일에서 나왔던 이제 소비 패턴 이제 분석하는 이제 자료를 보니 전체 소비의 50%는 가성비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는 가심비 소비, 가치 소비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15%는 플렉스 소비를 하고 있대요. 최근에 슈퍼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전적인 디자인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히피풍으로 바뀌면서 플렉스 소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근데 기업에서 보면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에 굉장히 큰 고민이 이제 빠져 있는 건 거죠.